저도 교수 출신입니다. 최근 KBS 이사를 강압에 못 이겨 사퇴한 김경민 한양대 교수 사건 아시죠? 만약 위원장을 대상으로 후학을 양성하는 신성한 교정에서 피켓을 들고 온갖 행태를 벌이고 정권 실세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여당 대표가 검찰 수사로 위협을 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교수 출신으로 후학을 양성해봤다면 최소한의 양심은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아니, 저 발언하는데 좀 조용하세요. 실제로. 아니, 저 발언 시간 아닙니까? 윤종호 의원님, 지금은 동료연 질의 시간이니까요. 왜 그럽니까? 하시죠. 하시죠. 아니,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왜 동료 발언하는데 왜 파견하십니까? 시간 더 주세요. 중간에 차단을. 중간에. 아니. 자, 그 문제는 말이죠. 또 서로 동료들 간에 또 그렇게 언쟁할 논쟁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 얘기 맞는지 또 김성태 의원님은 또 본인의 판단대로 또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게 예의에 맞는 건지 본인의 판단이 맞는 건지 그 부분은 따로 논의를 하시더라도 지금 이거는 진행을 하시죠. 네. 아니, 어디다고, 제가 발언하는데 왜 자꾸 저한테 강요하는 게 있습니까? 최소한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아니, 지금 그러면 지금 지금 어떻게 제 발언 시간 아닙니까? 네, 그 시간은 제가 빼고 있습니다.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 질의 들으시죠. 예. 실제로 지난 11일 한국당 추천 KBS 이사인 김경민 한양대 교수가 협박과 압력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강규영 이사 한 명만 더 쫓아내어 KBS 사장을 해임하자는 말을 공공연히 떠들고 다닐 정도로 문재인 정부와 언론 노조의 방송 장악 행태는 눈 뜨고 쳐다볼 수 없는 행태에 이르렀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 언론을 떠들던 공영방송 노조가 경영진을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로 갈아치기 위해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홍위병을 연상시키는 언론 노조의 불법적 사퇴 압박 행태, 그리고 공영방송 장악을 통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공작에 여념이 없는 이 작태를 보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나라다운 나라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제정한 방송장악 로드맵 한번 살펴봅시다. MBC 김장겸, KBS 고대영 사장 발언 즉각 대응, 사장 퇴진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 구성원의 총파업 유도, 강성 노조를 이용한 시민단체 퇴진운동 전개, 야당측 이사들 퇴출. 자, 이 방송장악 로드맵이 온천하에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이 수법을 바꿀만 한데 변함없이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와 이 적폐위원장 행포를 보고 본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전신인 노무현 정권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2003년 노무현 정권 당시에 이호성 적폐위원장이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될 때 노조원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방송위원회의 정부 조직화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하위제 기구를 거부하고 방송위원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적폐위원장을 선봉에 세워놓고 어떻게 방송 독립과 정상화를 운운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율성이 보장된 정권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위원장은 당시 언론에서 문의했던 교수들 중 유일한 찬성론자였습니다. PT 보이시죠? 아직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치가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분들 중에 기자실 대못질 사건으로 통하는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이 백서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노무현 정권 이후에 발간된 이 언론 탄압 백서에서처럼 사건의 발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기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발언에서 시작되었고 끝내 언론사 기자실을 폐쇄하며 언론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당시 한국신문 방송편집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 등 국내의 많은 언론단체가 반대 서한을 전했지만 강력한 이 사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비서실장, 그리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언론개혁인가요? 당시 KBS 사장이었던 정윤주 사장, 2004년 638억의 적자를 기록한 물론 공영방송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적폐인사입니다. 그 당시 KBS 임직원 82.2%가 정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여 이들의 뜻을 관철시켰습니까? 아니죠. 강행했죠.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양정철 청와대 국내 언론비서관, 청와대 홈페이지에 뭐라고 썼습니까? 조선 동아는 저주의 구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여기가 북한입니까? 본 의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저주의 구판이라는 제목을 올려놓는 것을 보고 북한에 청와대가 또 있는 줄 알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저 제목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리고 특정 언론을 공공연히 지목하며 언론 탄압을 자행하면서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누구 보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건 아닙니까? 최근 적폐위원장은 MBC와 KBS 파업 사태 개입을 시사하고 MBC 사장 해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방통위가 박문진에 대한 임명권을 법적으로 없는데 왜 아직도 노무현 정권에서 자행한 방송 탄압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월권 행위를 합니까?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과 부패 그리고 비리 등의 배단을 적폐라고 하는데 노무현 정권부터 쌓여온 방송 장악에 대한 야심으로 가득 찬 문재인 정부와 이에 앞장선 위원장이야말로 적폐 세력 아닙니까? 방통위의 할 일은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법적 근거 없는 방송 탄압과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협박 그리고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즉각 금지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추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할 때 엄중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